소식 듣고 좀 섬뜩했는데 기침을 한 두어 번 콜록콜록 하다가 갑자기 피를 분수처럼 토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병원에서 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고? 그런 위급한 환자를 거부를 했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상한 좀 평소에 보지 못한 케이스였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요 질환 사망률도 대체로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나는 등 좀 건강 지표는 양호한 편이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당신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명 중에 3명만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표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세 분은 어떤지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떠세요, 교수님? 저는 뭐 건강하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보니까 이게 항상 과유불급이에요. 저는 거의 한 10년 동안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문 닫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집에서 그걸 또 욕심내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허리에 지금 무리가 가가지고 살이 지금 두 달 반 만에 2kg가 쪘습니다. 운동을 못 하시니까. 몸무게 2kg 정도야 뭐. 일주일이죠. 일주일이 뭡니까? 3일이면 뭐 거뜬하게 채우면 돼. 그 정도는 뭐. 부장님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신을 했던 편이긴 한데 그렇게 몸이 뭐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병원 가봐야 되겠나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병원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내가 아는 의료 상식 안에서는 이게 뭐 별거 아니다라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가볼까 하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많아져서 그런 건지 제가 봤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 뭐 공통의 일단 뭐 현상이지 않을까. 장보영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몸이 허약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계속 제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 이런 저 스스로의 공식이 있어서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말씀하셨을 때 꾸준히가 진짜 제일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가면 또 열심히 하는데 운동을 또 하러 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게요. 뭐 일단 올해 전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마 건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면역력이나 뭐 체력,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단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이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남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건강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증명할 수 있는 건 진짜 CCTV 하나밖에 없어요. CCTV를 달아놓으면 어떤 분이 수술을 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하고 있는지를 그걸로 지켜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 열어보자는 거거든요.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일주일 만에 6만 3천여 명이 동의하며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로 좀 떠올랐습니다.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은 아이가 5살 아이가 결국은 이제 목숨을 잃었고 그 유가족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이제 국민청원을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제 이 이슈가 좀 커진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그만큼 억울했다는 것이 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영상을 봐도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지난해 10월 4일이었습니다. 5살 김동희 군이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편도 수술을 받았어요. 왜냐면 편도가 이렇게 조금 커지면서 좀 코골이도 심해졌고 또 수면 중에 무호흡증도 있고 또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숨을 좀 거칠게 쉬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찾았고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편도 수술이 수술 시간은 짧은데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큰 병원을 선택했던 거죠. 저도 어려서 이제 편도선 수술, 제거 수술을 해봐서 이 소식 듣고 좀 섬뜩했는데 편도 제거 수술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감기, 코골이, 그다음에 무슨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대부분 환자 9살 이하 그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자주 흔한 수술이고 또 간단한 수술인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2017년 기준이긴 하지만 이 9세 이하 어린이 수술 중에 이게 1위래요. 맞아요. 네. 이렇게 흔한 수술을 이렇게 큰 병원에서 했는데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편도 수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위에 혹시 한 분이 계신지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어릴 때. 여기 저 말고 또 하신 분 계세요? 저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밖에 이제 다른 구성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법 몇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만큼 보편적인 수술이긴 한데 또 어머니가 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대요. 이게 크게 뭐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심각한 수술이거나 아이가 추후에 많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안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면담을 하면서 좀 여쭤봤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병원 측에서도 의사도 뭐 간단한 수술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수술 당일날 보통 뭐 성인이 하면 한 40분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을 때 최대 1시간이 걸린 수술이 정확하게 2시간 13분이 걸려서 아이가 수술장 밖을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늦었냐, 내가 안내받은 시간하고 너무 틀리지 않냐고. 1년에 한두 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애가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출혈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는 애기들마다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애기도 있고 적게 나는 애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혈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은 수술 후 김 군이 사흘 동안 약은커녕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는 등 경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먼저 퇴원을 권했다는 입장입니다. 무약을 먹어야 염증도 안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약을 못 먹는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냉소적으로 어머니 편도 수술은 원래 못 먹어요.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못 해드리니까 작은 병원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다 괜찮으니까 퇴원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방금 이제 영상을 보면 병원에서 주는 약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실 정도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입원을 더 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물론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왜 그렇게 좀 빨리 퇴원을 시켰나라는 조금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술 자체가 포괄수까지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입원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 치료비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빨리 퇴원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냥 길게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 짧은 수술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동희 군이 원래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경과가 크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더 입원을 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너무 경과가 안 좋으니까 할머니랑 같이 원래 다니던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가서 이제 의사가 사진을 딱 찍어봤어요. 사진을 딱 찍어봤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수술이 돼서 지금 이 편도가 너무 많이 잘려나갔다. 살아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미 화상을 다 입어서 너무 많이 없어졌고 너무 과하게 수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상생활이 지금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다른 종합병원, 좀 큰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근데 입원을 하고 나서 이튿날 새벽에 이제 김동희 군이 기침을 한 2번 콜록콜록 하다가 갑자기 피를 이렇게 계속 토해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준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청원의 얘기는 피를 분수처럼 토해냈다고 하더라고요. 5살밖에 안 되는 친구가 그런 정도면 얼마나 이게 위중한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증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아이를 원래 수술했던 그 양산 부산대 병원에 빨리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원래 입원해 있던 것도 그 종합병원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술한 곳에서 처치가 더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멀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옮겨야 됐는데 근데 그때도 그렇게 안 됐던 걸로 지금 알려졌죠. 심정지 발생 직후 김 군은 최초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 부산대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측이 김 군의 입원을 거절하면서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되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후 다른 대학병원으로 김 군을 옮겼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숨을 거뒀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이고 소아응급실과 이제 별도 의료진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소아 전문 응급센터도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시 출동했던 119 대원도 그 수술했던 애였는데 왜 환자를 안 받았는지 자기들이 이제 좀 이상한, 좀 평소에 보지 못한 케이스였다고 의아해했던. 저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환자를 그런 위급한 환자를 거부를 했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게 뭔가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술하고 다음날 간 것도 아니고 입원을 며칠 했잖아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러면 상황도 알고 그럴 텐데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의료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이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이상했던 게 처음 이제 아이가 퇴원하고 나서 뗀 의무 기록지와 이후 아이가 의식이 잃고 이제 좀 일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부모들이 어떤 의혹들을 제기를 했을 때 뗀 의무 기록지의 장수가 일단 달랐어요.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었고. 먼저 편도 제거 수술 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뗀 의무 기록지에는 수술 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적혀 있지만 이후 부모들이 병원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한 뒤 뗀 의무 기록지에는 수술 후 출혈이 심해 다시 전신 마취를 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수술 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의무기록지 3장이 늘어난 셈입니다. 의무기록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지금 특이사항 없음이라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안 적어놨냐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같은 날 같은 사람에 대한 기록인데 18일 만에 내용이 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고의로 이제 사실과 다르게 추가나 수정하면 이제 절대 안 되는 건데 여기 아무튼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민사, 형사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판이 끝났으면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재판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가지고.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재 전담팀을 꾸리고 병원 측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의무기록지가 변경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럼 수술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수술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 누가 수술했는지 그것도 지금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의료소송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 관련해서 또 주장하는 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지는 의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은 그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인데 네. 지금 수술실에 CCTV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료진,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의 당사자의 입이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족, 이제 아버지가 직접 이제 국민청을 올렸던 거고 그 내용을 조금 보면 결국은 이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야 된다. 의무화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 종사를 금지해내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을 때는 그 의료인은 어떻게든 그 문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도록 이제 의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4시간 내 의무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몰랐던 건데 이게 그때 안에 이제 한 게 아니고 좀 시간 지나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4시간 안에 조금 작성을 법제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료사고 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청원을 올렸습니다. 일단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도 의료소송에서 입증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 수술실 CCTV밖에 없다라며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법안에 포함을 해야 된다. 네,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경기도에서도 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일단 처음 시범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수원이랑 의정부, 파주 등의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제 조금 뭐 여론을 받아가지고 조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다 제출했고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호소를 했고, 이 법안은 사실 19대, 20대 국회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발의가 됐는데 의료계 반발로 계속해서 계류되고 표류하다가 국회 종료로 반복적으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 설치 의무화를 당연히 반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개인 어떤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사 쓸 때 누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사 쓰니까 따라다니면서 뭐 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조금 도전적인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결국은 그 피해가 다시 또 그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드는 것 같아요. 네, 수술 중에 가장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하는 편도 제거 수술로 일단 결국 어린 생을 마감한 고 김동희 군. 자, 사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겠고요. 또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련한 이 법 개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줄 평, 저희가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어떤 한 줄 평들을 또 해주실지 궁금한데, 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국장님부터 한번. 결국 일의 원인은 의료계다. 단순히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일의 원인은, 이제 사태의 원인은 의료계고, 의료계가 풀든 아니면 직접 풀지 못한다면 이런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을 여론, 어떤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자님은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되는 정황들에서 포착이 되다 보니까 CCTV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믿고 저희의 생명을 맡기고 또 수술을 맡길 수 있는 의료진들이 더 많아지기를 좀 바라겠고,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김동희 군이 내 아이라면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맞아. 그러면 반응들이 어떨까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운명을 좀 운에 맡겨야 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 저는 그 CCTV 설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수술실 안에 문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CCTV라도 설치를 하면 최소한 대리 수술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고 김동희 군 사건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